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미래를 준비하는 길 이렇게. 우리는 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기대도 하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죠?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누군가가 예측을 하죠. 그리고 그 예측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책도 보고 또 우리가 뭔가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18개월, 벌써 18개월인가 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힘들었고 저도 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참 말하자면 정말 길고, 그죠? 아마도 내가 볼 땐 나중에는 이 코로나를 겪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아마도 지금 이제 그 MZ세대가 여자분들이 기겁을 하는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군대 얘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 18개월이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와서 코로나라는 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아주 먼 미래보다 그 다음 단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하는 걸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의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이겁니다. 뭐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정책들, 법제들, 또 이런 제도들이 코로나 있기 전으로 풀어주려고 노력은 하죠.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봤던 업종을 계속하는 게 옳은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100% 오프라인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옳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뭐 6.25 때 피난 갈 때도 갓 쓰고 이 상투 트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코로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좀 한번 던지고 싶다는 거죠. 그 생각만, 그냥 과거만 돌아가면 된다. 글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택근무 하셨던 회사가 재택근무에 어떤 매력을 느꼈단 말이죠. 재택근무라니까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회의가 없어 너무 좋습니다. 쓸데없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부장님이 오과장 많이 불렀어요. 야, 오과장 잠깐만 이리 와봐 저리 와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한 불필요한 소위 비본질적 요소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져서 다시 이 비본질 요소들이 다시 터져서 회식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재택근무가 없어질까? 그런 의미가 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두 번째는 다음 단계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거죠. 마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제가 딱 기억나는 건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 단절 여성. 네. 이런 분들이 경력이 단절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그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20대로 돌아가서 그때 그 일을 하고자 하는가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나이에 맞는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죠. 퇴직을 했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입사원 일을 하진 않으시겠죠?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즘 메타버스가 많이 뜨죠? 네, 메타버스가 몇 번 버스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미래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제가 볼 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서 비롯된 거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컨택트가 만들어진 건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뭐 국가에서 만든 겁니까? 코로나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거는 우리가 쓰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 다음 단계는 아마도 본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입이 있거든요.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이버와 물리적 공간의 결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단계는 아마도 이거예요. 아마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상태. 이건 우리가 딱하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다음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본 책 중에 미래학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앞으로 그 당시에 미래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만날 것이고 일주일 내내 친구들은 놀고 숙제하고 연구하고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학원을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좀 놀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고 만나면 주제를 주고 지구는 왜 돌까? 이렇게 주제를 주면 학생들이 막 찾아보는 거예요. 지구는 왜 돌까? 지구는 왜 도는지를 막 자료를 찾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선생님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뭐예요? 모여서 앉아서 막 토론을 하는 거죠. 지구가 도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날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키피디아에 올리는 그게 이제 미래학교의 근본 모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우리가 준비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좀 익숙한 융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2년 동안 아니 18개월 동안 우리가 그 연습을 했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오프라인이 없진 않았죠. 근데 새로운 온라인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있었죠. 이 두 가지가 막 결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순을 만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예를 들어 OTO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 지금 네이버가 하는 사업들 또 쿠팡이 하는 사업들 오프라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온라인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지는 생각, O2O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온라인 사업이에요? 그럼 오프라인에 뭔가를 준비하셔야 될걸요?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의 일이 오프라인의 일이에요? 그러면 아마 온라인에서 뭔가를 준비하셔야 될걸요?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이 우리가 아마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겪었던 경험을 익숙하게 만든 경험들을 융합시키는 다음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뭐냐? 나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예측은 가능해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죠. 경영은 어때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갖고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상상력이죠. 우리가 그래서 책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경영 인사이드 라이브 방송도 다른 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넓히는 거죠. 왜 학생들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는 직업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늘어나는 만큼 본인의 상상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눈 주제는 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그래서 18개월 만에 일상이 돌아온 이제 시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재밌었어요? 네. 메타버스가 재밌다고요? 네. 오늘 10분 시사 경영 괜찮으시면 다음 주도 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들으시면서 준비도 하시고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